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해 볼 거거든요.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죠. 환산보증금이 9억을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해서 계산된 것을 우리가 환산보증금이라고 하고,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생기는데,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해요.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다만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적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도 적용을 해줍니다. 민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도 적용해 줍니다. 자,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가 있고요.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는 2기가 아니라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이 3기분을 지급하지 않아야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개정된 사항은 뭐냐면 방역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역법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 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데, 이 규정도 9억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9억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를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 인정될 수가 없고요. 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이 되는데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방역법 위반으로 한 해지 통지의 내용도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올해 개정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갑이 2018년 2월 10일 을소에서 X상가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드린 거죠. 그러면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죠. 그죠? 다만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28회 때는 맞는 거로 나왔죠. 10년입니다. 그죠? 10년. 개정된 사항을 제가 반영 못했네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5년을 10년으로 바꿔서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2번, 각각 을사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은 6개월만 영업하겠다 해도 상관이 죄송합니다. 2번은 맞는 거죠. 그죠? 왜요? 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큰 의미는 없고요. 4번입니다.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X건물 수지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인정해주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 인정해주고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당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또 올해 개정된 거죠. 올해 개정된 거 방역법 위반으로 인한 해지 통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다. X,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요 4가지 부분만 적용된다. 나머지는 뭐가요?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대항력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고요. 또 우선 변제권이 있죠.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그다음 소액보증금, 임차보증금 보장해줍니다. 다만 여러분 이 금액은 남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상가 건물에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죠. 자, 실제로 이제 쭉 넘어온 이유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특별히 주택임대차법부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오게 되는데 존속기간이죠. 일단 최단 기간은 몇 년을 보장하죠? 1년을 보장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죠.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요?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개정됐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임대인은 예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좀 꼭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기억할 것은 많지 않아요. 자, 보시죠. 자, 원래는 거부할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기가 아니라 몇 기입니까? 3기입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인데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X.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금을 법원에다 공탁했다. 다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부가 아니라 뭐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의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고요. 가나 단데 가만히 읽어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죠.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8호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시면 2기가 아니라 3기다. 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또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된 경우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또 철거나 재건축은 어딥니까?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고, 그 계획을 언제 고지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인데, 이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만료 전 6월부터 일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이고,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이 2년이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존속기간이 1년이고, 다만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자, 이겁니다. 자, 감형권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죠? 새로 생긴 건데, 1항입니다.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또는 운용시간 제한을 조치를 포함한다. 즉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으로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감형법 위반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2항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감염병법 위반으로 폐업하게 돼서 해지하게 되면 바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나야 종료가 되고요. 다만 위 1, 2의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해지 통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감염병 등의 법 등의 위반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가명법법 위반으로 폐업했다는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 청구권이죠. 차임 등이 보증기밀의 차임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면 상가 건물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를 초과하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 9억을 초과하게 되는 임대차 요 부분, 그 다음에 존속기간과 관련된 갱신요구권, 법정갱신 부분, 그 다음에 개정된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이죠. 자,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요건을 좀 설명드리면, 자, 만료 전 6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는 없는데,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데 언제 방해할 수 없냐면 1년 12달 방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하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다가 폐업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게 되고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그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한테 직접 권리금을 지가 받아버렸어요. 이거 방해죠.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신규 임차인한테 만나가지고 저한테 권리금 주지 마라,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신규 임차인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권리금을 회수할 것 같으니까 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행위, 또 아니면 이 신규 임차인하고 별 이유도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을 통해서 저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과 만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장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에 장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을이 그 자신이 전해줬던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어떠냐? 을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뭘 해야 돼요? 주소를 해줘야 돼요. 임차인은.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에게 주고, 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뭐 하게 되는 거죠? 회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을이 만약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병한테 직접 지가 권리금을 받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방해했거나, 또 아니면
갑이 병한테, 을한테 권리금 주지 말라고 지랄 거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고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함으로써 갑과 병의 임대차 계약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갑이 병을 많아가지고 당신 인상 안 좋아서 못하겠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을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뭐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셨죠? 그죠? 다만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1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갑이 보니까 병이 월세도 못 줄 것 같고 보증금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겠죠. 2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의미가 없겠죠. 3호, 임대차 목조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조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긴 했는데 이 상가 건물을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신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을 주선했지만 갑이 정을 찾아와가지고 정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정이 을에게 권리금을 줬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갑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회수를 뭐죠?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자, 다시 돌아와서, 요 을이 병을 새롭게 주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방해 행위를 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냐면 을이 원래 줬던 기존의 권리금하고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갑에게 이 손해배상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임대차 목조물이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X죠?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이죠. 니은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있네요. 니은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거절할 수가 있죠. 1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답은 5번이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쯤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레코드를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